아파트 가격이 급락하면서 전세 가격도 마찬가지로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 중위 가격이요 6억 원 선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의 아파트 7만 8천 가구 정도가 2년 전 전세값보다 쌉니다. 이번 달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중위권을 보면요 5억 9,966만 원을 기록했는데 6억 원 밑으로 뚝 떨어졌죠. 전세 가격도 이제 하향 안정화로 가고 있는 길목 초입에 서 있습니다. 중위 가격이다. 이것은요 중앙 가격을 말하는데요. 조사 표본을 가격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장 중앙에 위치한 가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평균 가격이 저가주택이나 고가주택의 경우는 가격 변동폭이 크게 좌우되는 것과 달리 중위 가격은 순수하게 정중앙의 가격만 따지기 때문에 시세 흐름을 판단하는데 아주 적합한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의 중위권 가격은요 국민은행 기준으로 본다면 작년 9월에는 6억 2,680만 원까지 쭉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 달에 전세 대란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죠. 그런데 금리 여파로 전세 대란은커녕 역전세난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수도권의 경우 소규모이면서 구축단지 위주로 역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지역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전셋값이 2년 전보다 내린 아파트의 비중 인천이 6%입니다. 그러니까 한 2만 2천 가구 정도가 되고요. 경기가 2.5%, 3만 4천 가구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서울이 2.1%입니다. 2만 1,928가구로 집계가 됐는데요. 여러분 보시기에 6%, 2.5%, 그리고 2.1%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얘기하니까 좀 낮아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특히 인천 지역은요 올해만 4만 가구 이상의 아파트가 입주하고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중구와 동구의 경우는 구축단지를 중심으로 시세 역전이 발생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지역은 전세 재계약 시 전세가 설정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년 전보다 전세값이 떨어진 수도권 아파트를 연식으로 구별해 보니까 30년 초과의 경우가 전체의 33.5%입니다. 가장 많죠. 30년 초과가 역전세가 좀 심하다 이겁니다. 단지 소규모 아파트다, 구축단지다 이런 것만 역전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지역이거나 또는 과거 갭 투자가 많았던 지역에서는 2년 전보다 가격을 내린 전세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은요 가급적이면 최근 전세 가격이 급격하게 내린 아파트의 입주는 좀 피하는 게 좋고요. 전세금 반환 보증금에 가입하는 등 보증금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거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한 조치는 저희 채널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죠. 시청자 여러분께서 경험해 보시거나 알고 계신 것들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시청자 여러분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어려워지는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갑자기 인기가 치솟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경쟁률이 갑자기 수십 대 1이 되는 이 아파트, 과연 어떤 아파트일까요? 바로 행복주택입니다. 행복주택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행복주택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좁은 면적 등 상대적으로 불편한 거주 여건 때문에 수요자들에게 외면을 받아온 행복주택이 지금 고금리 시기를 맞아 인기가 갑자기 치솟고 있습니다. 일반 분양시장은 부동산 한파의 찬바람을 고스란히 맞고 있는데 여기는요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거주가 가능한 이 행복주택 경쟁률이 갈수록 오르고 있는 거죠.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지난 9월 29일에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 전국 신규 공급 행복주택이요 일제히 완판됐다는 소식입니다. 행복주택은요 대학생, 청년 또는 신혼부부 또는 한부모 가족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학교, 직장 등 직주 근접이 가능한 그런 땅을 이용해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죠. 이번에 공급된 행복주택은 모두 공공택지에 건설되고 있는 신축 아파트 물량이었습니다. 신청자가 이렇게나 많습니다. 의왕초평 A-3블록은요 공급이 323가구인데요 접수가 1642명이 했습니다. 인천 가정의 경우는요 509가구 공급에 2859명이 신청을 해서 경쟁률이 뜨거웠죠. 그리고 서울 강남권이다 라고 할 정도의 지역인데요 과천 쪽은요 공급이 181가구인데
신청한 사람은 1234명입니다. 그래서 24.3대 1의 치열한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행복주택에 대한 무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은 올해 들어서 급격히 높아졌죠. LH에 따르면요, 지난해 3.77대 1이었던 전국 신규 공급 행복주택의 평균 경쟁률이 올해 들어서, 그러니까 올해는 6월 기준입니다, 5.7대 1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또 놀란 것은요, 지난 8월에 공급된 경기도 부천 상동의 행복주택은요, 109가구 모집에 8,678명이 몰려서 깜짝 놀랐습니다. 79.6대 1로 마감했습니다. 대단하죠? 이렇게 갑자기 행복주택의 인기가 급상승한 것은 왜일까요? 올해 들어 금리가 급등하면서 매매시장에서의 관망세와 하락세가 깊어지면서 무주택 임차인들의 수요가 높아진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심화되고 또 월세가 오르자 가급적이면 저렴한 월세를 찾던 임차인들이 행복주택으로 몰린 결과라고 보여지는 거죠. 행복주택은요, 주변 시세의 60에서 80%로 임대료가 책정이 되고요,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죠. 또 월 임차료와 임차보증금을 일정 부분 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사정에 따라서 월세 납부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죠. 그렇다면 행복주택 신청 기준은 뭘까요? 그 기준은 바로 소득에 있습니다. 월 평균 소득이 2인 가구 기준 484만 4,370원 이하인 무주택자여야 가능합니다. 부동산 관련 정보를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께 드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이란 무엇일까? 집이란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는 안전한 거주의 목적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안전한 거주의 목적 더하기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재료로도 쓰이고요. 또 그 누군가에게는 안전한 거주의 목적 더하기 단순한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재료로 쓰이는 것을 넘어서 돈을 버는 수단으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어느덧 우리들에게 집이라는 것은 교환 가치의 비중이 커졌다고 봅니다. 사고, 팔고, 빌리고, 빌려주는 행위를 통해서 집의 시세 차익과 임대료 수익의 높고 낮음을 평가하는 것이 집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현실이니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집에 대한 사연을 갖고 살아갑니다. 여러분께 집이란 어떤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집이란 무엇이다 라고 정의 한번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급등하던 아파트를 지켜보다가 또다시 급락하는 것을 생생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금리가 급등하지 않고 집값만 하락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금리에 집값의 안정화가 된다면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의 꿈도 꾸게 될 것이고 또 집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도 줄어들겠죠. 그러나 현실은 고금리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저금리 시대에 빚을 내서 자산을 불리던 부동산 파티는 끝났다고 보여집니다. 과연 이런 기조가 언제까지 계속 이어질지 추이를 지켜보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직도 남아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이죠. 표용호TV가 아주 빠르게 11만 구독자를 넘어섰습니다. 모두가 여러분 덕분입니다. 이것은 편협적인 생각이 아닌 현명한 유튜브 구독자님들이 많아졌다는 뜻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